분위기가 변했습니다. 정작 시행되는 국민투표법에 따라서 일본의 새로운 진로와 가치를 결정하는 헌법을 손대는, 이거는 생각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일본의 최고의 권위는 포퓰리즘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포퓰리즘이 권위를 대체한 사회. 뭐 일본뿐 아닙니다. 유럽에서도 그런 나라들이 있고, 저는 한국이 포퓰리즘이 완전히 모든 권위를 대체할까봐 겁이 납니다. 실제로 국민적 합의하에서 새로운 건강한 보수적 가치 기준을 가지고 일본 사회를 추스리는 그런 국민적 합의는 제가 보기에는 당분간 어렵지 않습니다. 어떤 엄청난 상황이 발생하면 그것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새로운 리더십이 나타날지 모르지만 지금은 당장 그런 게 보이지 않습니다. 일본에서 보는, 일본인들의 시각에서 본 한국의 이미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인의 유전자에는 일본인에게 없는 뭐 급한 성미라든가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공격성, 상대적으로 야성, 승부기질, 이런 것이 확실히 한국 사람이 일본보다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왜 이런가? 한일 양국이 역사적으로 무슨 차이가 있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모르겠습니다. 왜 저희가 그런 똑같이 몽골리안인데 그런 유전자가 더 생기는지 모르겠습니다. 역사적으로 하나 차이가 있다면 일본은 완전한 봉건 시대를 경험을 합니다. 봉건 시대, 봉건 영주 밑에서 철저한 계급 사회와 이거를 경험하면서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 비교적 수동적으로 이렇게 순치가 됐나 하는 생각도 해보고, 대한민국은 봉건 제도가 없었죠. 절대 왕조 밑에서만 쭉 왔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공화국이 된 다음에 봉건제가 생깁니다. 삼김. 지금 뭐 지역적으로 봉건제 비슷하게 되는, 공화국이 되기 전에 봉건제를 경험하고 지났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민주화라고 그러면서 민주화될수록 한국은 봉건제가 아직도 살아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일본 사람들한테 한국은 좀 자기들하고 다르게 보입니다. 근데 일본에서 보면은 한국 정치는 만화처럼 보입니다. 만화의 특징이 뭡니까? 과감한 생략, 생각도 못하는 극적인 반전, 뭐 이런 게, 바람, 이런 게 만화입니다. 일본에서 보면 일본의 여러 가지 결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일본보다 훨씬 더하죠. 다음에 일본 사람들이 제일 이해 못하는 게,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람들이 다시 정치를 하는 것을 도저히 이해를 못합니다. 이것은 선거법을 위반한 정치인이 그냥 사면복권돼서 태어나게 나오는 나라가 선진국 중에 있는지 제가 그 예를 모릅니다. 이 점에서 보면 일본 사람들이 보면 한국은 너무나도 예측 불가능하다. 완전히 끝난 줄 알았더니 다시 살아나다. 이런 그 아주 불가사의 면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일본은, 그 한국은 잘 모르겠다. 반일 감정만 내세우면 대한민국은 김정일과 연대한다, 통합한다. 반일이 요술방면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본에서는 예전에는 그 북한을 부를 때 북조선하고 가로하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길게 썼습니다. 동명을 다 쓰다가 지금은 다 북조선이라고 씁니다. 이유는 다 하나입니다. 김정일이가 일본 총리한테 자기가 일본인을 10몇 명 납치해줘라 라고 자기가 했다고 하죠. 북측이 했다라고 인정한 순간, 이거는 국가도 아니다 해서 그 다음엔 정식 국명을 안 씁니다. 일본은 그냥 북조선입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지금도 국방위원장이다, 김정일. 일본 사람들이 이런 거 보면은 이해를 못합니다. 또 뭐 사실관계 여러 가지 엄밀하게 검증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70년 전에 위안부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지금 탈북 여성들이 돼지 한 마리 값, 두 마리 값에 팔려다니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 척한다. 지금 살아있는 일본은 말하지 않고 왜
이미 다 죽은 사람들 전쟁 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일본은 분명히 아시아에서 일본, 한국이 그래도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로 성공한 나라인데 한국은 중국하고 함께 힘을 합쳐서 일본을 공격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힘을 합쳐서 공격하는 게 아니라 한국이 중국의 북경에 대리전쟁을 해주고 있습니다. 반일 대리전쟁.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일본에서 보면은 육공화국 이후의 얘기입니다. 한국에 대해서는. 영치도 없고 분수도 모르는 한국하고 상대하지 말자. 그 명치 유신 이후처럼 아시아를 떠나서 다시 유럽으로 들어간다. 파라 입구론이 다시 나왔습니다. 우리 저 민단이 있습니다. 일본에. 근데 일본에서 민단이 일본 사회 주류의 주적이 돼버렸어요. 믿을 수 없죠. 저희는 조청년이 주적으로 공적으로 알고 있는데 민단이 조청년보다 더 일본 사회 주류로부터 욕을 먹는 적이 돼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지방 참정권을 달라. 이유로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보기에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근대 국민국가에서의 참정권은 국가에 대한 충성의 대가입니다. 사실 그 공동체에 대한 충성. 제가 민단원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네가 일본에 참정권을 달라고 그러면 일본 사회에 충성한다는 소리냐? 아무도 그런 생각을 말하지 않죠. 아니다. 그럼 왜 달라고 그래요? 한국 투표권도 달라고 그러고 일본 투표권도 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 저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우리 정부는 국민의 민원이고 청원이기 때문에 일본 정부에 이야기해야 된다 해서 그걸 일본 정부에 요구를 합니다. 또는 이게 우리가 이제 6공화국 이후에 저희 한 짓인데 실제로 우리가 몇 명의 외국인에게 한국에 영주하는 외국인에게 제한적인 투표권을 우리는 주고 있다. 따라서 제일 한국인들한테 투표권을 주라. 뭐 여기 한일 의련 회장부터 외교부 장관부터 그런 소리를 합니다. 그 일본에서는 그야말로 주권 문제이고 일본이 제일 문제가 지금 제일 한국인은 일본 전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4분의 1 정도예요. 이제 4분의 1 아래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럼 일본에서 가장 급속하게 늘어나는 것은 중국 사람입니다. 여기서도 이제 저희가 대리전쟁을 해주는데요. 일본 사람들이 말을 그렇게 합니다. 한국과 같이 우리하고 같이 가치관을 그래도 비교적 공유하는 나라라면 또 모를까. 중국 공산당원들한테 우리가 어떻게 줄 수 있느냐. 법치국가에서 법의 정합성으로 봐서 영주권을 가진 사람 중에 어떻게 한국 사람한테 주느냐. 영주권을 갔으면 전 외국인한테 다 줘야 된다. 제발 좀 가만히 있어라. 근데 저희가 그걸 밀어붙입니다. 김정일하고 싸우는 데는 단 한 번도 소리치지 않은 사람들이 영주권을 달라고 외칩니다. 이게 일본 사람들이 보기에는 도른 놈으로 보입니다. 솔직히 도른 놈으로 보입니다. 제가 생각해도 뭐 이해가 안 가요. 전 그런 걸 썼습니다. 실은 제 이름으로. 그 영주권을 지방 참정권을 달라고 그러기 전에 북한 동포를 위해서 한번 싸워라. 그렇게 했는데 저한테 항의 전화도 없고 계속 그 말들만 하고 있습니다.